네, 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이야기의 오연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흡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기전 중에 흡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흡수 과정에서 6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두 번째 기전이 되겠습니다. 네, 약을 복용하면은 이렇게 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여기 장에서 주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흡착이 일어나면은 약이 아예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흡착을 일으키는 정도는 약마다 다른데요. 흡착에 의해서 흡수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임상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심각성의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상호작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흡착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좀 더 큰 범위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물리화학적 흡착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음, 물리화학적 흡착 저에는 약들이 특정 약에 갇히는 문제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약의 흡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흡착 저해는 어떤 특정 약에 제한해서 이제 국한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복용하는 다른 약에 대해서 아주 브로드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 흡착입니다. 가장 흡착이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는 보통 이 표면 흡착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표면 흡착은 영어로는 adsorption이고요. 다공성을 구조를 가진 약으로 다른 약들을 물리적으로 흡착을 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에 정말 미세한 구멍이 많이 있고 그 안으로 약이 이렇게 이제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흡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약에만 이제 국한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면 흡착을 일으키는 약과 다른 어떤 약이든 같이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흡착을 하는 아주 브로드한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겔 형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겔 포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량의 수분을 머금은 후에 거대한 겔과 같은 형태가 되어서 다른 약의 성분이 장관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변비약들 중에 이제 수분을 다량 머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루라든지 그냥 알약으로 된 약을 먹으면 수분을 잔뜩 머금어서 이제 겔과 같은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게 장에 있다 보면은 다른 약 성분을 이렇게 같이 이제 트래핑을 해서 다른 약 성분 흡수가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온 교환입니다. 그래서 ion exchange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온 교환 수지에 해당하는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 기전으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들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resin이라고도 이제 얘네들을 부르는데 이제 ion exchange resin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여기에 해당하는 약들은 양이온 또는 음이온의 형태를 가진 다른 약들과 결합을 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좀 브로드하게 다 묶어서 제 이제 영상에서는 그냥 물리화학적 흡착 저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다른 교과서를 보거나 하면은 좀 다르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흡착 저해 이 세 가지 방식의 특징은 이제 공통된 특징은 어떤 특정 성분의 특정 성분과 상호작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복용하는 다른 약들에 아주 이제 브로드하게 모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고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복용 시간 간격을 띄워서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화학적 흡착 기전을 거치는 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흡착성 지사제입니다. 그래서 흡착성 지사제는
설사를 먹게 하는 이제 그러한 약들인데, 이제 설사를 먹게 하는 기전이 바로 흡착성 기전을 가진 약들입니다. 그래서 다공성 물질이어가지고 이제 그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세균의 독소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흡착을 시켜서, 약이 흡착을 시켜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이제 배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예로는 포탈길 현타객이나 후라베린 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길 현타객의 경우에는 정말 자주 쓰이는 지사제인데요. 이 지사제를 복용할 때는 다른 약과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띄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구형흡착탄입니다. 구형흡착탄은 영어로는 activated charcoal이라고 하고요. 이 성분을 지닌 약들 상품명으로는 레나메진, 크라메진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언제 쓰이냐면 신장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독소 배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노폐물 배출을 잘 하지 못해서 그 요독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구형흡착탄을 쓰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그러한 독소 물질들을 노폐물들을 잡아서 배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요독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착하는 기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과 30분 내지 1시간 이상 간격을 띄울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팽창성 하제입니다. 그래서 팽창성 하제는 뭐냐면 이거는 변비약에 해당이 됩니다. 변비약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팽창성. 그래서 소량의 알약이라든지 가루로 되어 있는 약을 먹으면 얘네들이 물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나 알약으로 되어 있는 이 약성분들이 물을 엄청 많이 흡수를 하면서 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서 대변의 양을 상당히 많이 늘어나도록 해주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팽창을 하는 그러한 변비약이기 때문에 팽창성 하제라고 하고요. 예로는 실리움, 우리나라 말로는 차전자피죠. 차전자피에 해당이 되고 제품명으로는 무타실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팽창성 하제는 폴리카르보필 칼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겔을 형성을 함으로써 약물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흡수를 하고 겔이 형성이 되면서 다른 약성분들이 이 겔 안에 트래핑, 그래서 갇혀서 장으로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고, 다른 약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띄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바로 이온 교환 수지입니다. 그래서 ion exchange resin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로는 polystyrene sulfonate, 그래서 카로스 현타액이라든지 카리메트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콜레스테레민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제품명으로는 보령 퀘스트란 현탁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령 퀘스트란 현탁용산은 지금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 이것도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환자분들 중에 그 칼륨이 체내 내에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많아진 경우에 이렇게 쓰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 교환 수지인데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얘네들이 보통 칼슘이 이 레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 포타슘, 칼륨이죠. 칼륨과 이 칼슘이 서로 이렇게 익스체인지해서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 수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칼륨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이온을 가진 약물들을 다 같이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마그네슘염이 있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알루미늄,
또 양이온이니까 양이온이 있는 다른 이제 약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걔네들을 대신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흡착을 해서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온 교환에 의해서 다른 이제 양이온을 성분을 가진 약들을 이제 흡착해서 빼낼 수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단순한 표면 흡착에 의해서 다른 약을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약들도 상당히 많이 흡착을 해서 빼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과 3시간 이상 간격을 띄우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 운동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6시간 이상 간격을 띄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는 아예 사용되는 약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예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적신이라는 약은 이제 국내에는 그냥 디곡신이라고도 네, 하죠. 디곡신이라고 하는데 심장 기능이 이제 좋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일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용량 조절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제 신중하게 용량 조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약이고요. 그래서 뭐 강심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용량 조절이 까다로운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올리펙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사제 중에 그래서 그 흡착성 지사제죠. 그래서 흡착을 해서 이제 독소를 흡착을 해서 설사를 먹게 해주는 그러한 약인데요. 그래서 같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디적신의 흡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AUC와 Cmax가 이제 뭐 감소를 하는데 얼만큼 감소를 하냐 이제 AUC가 15%에서 62%까지 그리고 Cmax는 77%까지도 감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제 복용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이렇게 앞뒤로 띄우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피하고 싶으면 앞뒤로 2시간 이상 시간을 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생기는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흡착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띄우라고 되어 있고요. AUC와 Cmax는 앞에 제가 약동학적인 약물 상호작용에서 약동학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는 이제 아마 2번째 동영상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AUC와 Cmax가 어떤 건지 이제 그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 대비 우리 혈중의 이제 약물 농도 이제 C를 이제 혈중의 약물 농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약을 이제 경구로 복용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그 혈중 농도가 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배설이 되고 이제 분해가 되고 하면서 이제 약물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시간 대비 이렇게 혈중 약물 농도를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을 이제 AUC라고 부르죠. 그래서 AUC가 의미하는 바는 이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약에 노출되는 총량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이제 최대 62%까지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Cmax는 여기 이제 최고 농도, 이게 이제 Cmax가 되는데, 이 최고 농도의 수치가 77%나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이 정도까지 이제 최고 농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뭐 그래프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스티린 설포네이트, 이제 카로시 한택 같은 약이죠. 그 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FDA에서 예전에 그 소디움 폴리스티린 설포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서한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디움 폴리스티린 설포네이트인데 국내에 유통되는 약은 소디움염은 아니고 칼슘염이죠. 칼슘. 그래서 이제 칼슘이 붙어 있는 이제 칼슘 폴리스티린 설포네이트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염이 붙어 있느냐는 크게 뭐 이제 상관은 없고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약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약에 대해서 FDA에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시간을 띄워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구를 이제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냐. 이제 먼저 연구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연구 하나를 했는데 어떤 연구냐? In the laboratory.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in vitro study라고 하는데 in vitro study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고 어떤 실험실에서 한 연구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장관 모형을 만들거나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실험실 연구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람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약물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연구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실험실 연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연구를 했을 때 보니까 약물 흡착이 관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약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암로디핀. 그래서 암로디핀은 뭐 국내에 이제 사용되는 아주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혈압약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뭐 노바스크 같은 것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암로디핀 그리고 메토프롤롤 암목시실린은 항생제죠. 그리고 이제 퓨라세마이드, 이뇨제죠. 그리고 페니토인은 이제 뭐 자주 쓰는 약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간질에 사용되는 약이고요. 그리고 와르프린, 항응고제죠.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런 인비트로 스터디를 해보니까 흡수가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폴리스테린 설포네이트에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흡수가 줄어들더라는 걸 알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런 이제 흡착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인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아마도 다른 많은 약들에도 이렇게 경구로 투여하는 다른 많은 약들에도 이렇게 이제 바인딩이 생겨서 결합이 생겨서 약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얘네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구 투여하는 약과 3시간 이상 시간을 띄울 것을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뭐 환자들 중에 이제 장의 어떤 운동성이 현저하게 저하돼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6시간 이상 띄울 것을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연구가 어떤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흡착이 생기는지, 그쵸? 그런 이제 임상적인 어떤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아니어가지고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그 심각한 그런 이제 치료 실패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좀 한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폴리스테린 설포네이트를 드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다른 약도 상당히 많이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약들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장기간 먹고 있는데 폴리스테린 설포네이트를 또 뭐 하루에 3번씩 또 같이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시간을 3시간씩 띄워서 복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 복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약들이랑 같이 모두 식후 복용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지면은 이제 너무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다른 약들의 흡수가 조금 감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대부분의 약들은 다 이제 장기로 복용하는 약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의 질병이 관리되는 상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검사를 결과를 봐가면서 약 용량 조절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로디핀 같은 경우에 뭐 약의 흡수가 감소됐다. 하면은 아마 혈압이 조금 오르겠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혈압약을 조절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와르파린 같은 경우에는 또 INR 수치를 보면서 용량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용량 조절을 하면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폴리스테린 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 설명서를 보면은 흡착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약과 3시간 이상 띄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현실에서는 그냥
환자분들이 약을 좀 더 쉽게 복용하게 돕기 위해서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간 이렇게 매일 드시는 약들은 이제 거기 상태에 맞춰서 용량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